안녕하세요, 박윤철입니다. 이번 강의 아마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얘기들, 저만의 비밀을 한 가지 더 공개를 해드리려고요. 물론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요렇게 달아봤거든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저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 어디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블루오션 강의하고 막 그러대. 그래서 안 따라했으면. 숙박시설 경매, 진실과 거짓, 떠도는 소문에 겁먹지 말자. 왜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어떤 이런 권리 분석을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겁을 잔뜩 먹어요,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법조문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숙박시설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모텔 가자 어떤 그런 사이트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모텔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숙박시설 경매를 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 다니면 정말 겁만 잔뜩 줘요. 뭐 영업 승계를 해야 되네, 임차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해야 되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낙찰 받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돈이 좀 들어갈 뿐이지. 그죠? 별거 없어요. 경매 별거 없어요. 그냥 매매는 공인중개사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 경매는 뭐 진짜 솔직히 경매는 체급도 없잖아요. 이거 주식하고 똑같아요. 체급도 없어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물론 돈이 없어서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제가 경매 교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제 전 강의 보세요. 전 강의도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번 강의 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텔, 숙박시설. 아이고, 또 나와, 음악이. 그래서 모텔, 숙박시설, 요거 숙박시설 낙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만 체크하고, 여러분 모르면 공무원하고 상담하십시오. 그럼 돼요. 공무원분들은 답이거든요. 물론 전체가 답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공무원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주면 좋죠.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공무원하고 상담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숙박시설 낙찰 시에, 입찰 시에는 용도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는. 이걸 설명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일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멍멍이도 아는 그런 내용들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할 거예요, 밑에. 왜? 중요한 얘기니까, 그게 또.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한다. 그죠? 임차인 유치권 주장하는 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판례적으로는요, 임차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숙박시설, 아니면 뭐 이런 다른 것들, 그죠? 이런 것은 영업 승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 안 되면, 여러분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 안 하시면 돼요. 그죠? 협의 안 하면 신규로 가면 돼요. 약간 좀 간단히 까다롭죠, 좀. 까다롭죠.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은 신규 허가가 있고요. 그죠? 신규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승계가 있어요, 승계. 그죠? 신규는 소방법, 주차장법, 각종 정화조, 그 다음에 뭐 어떤 유방건축물에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설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있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승계는 그냥 바로 그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 그런 영업자 지위를 그대로 내가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예요. 뭐 어떤 학원에서는 신규로 뭐 영업허가를 꼭 받아와서 합의를 봐야 되니까 어렵다. 낙찰 받지 마라. 그딴 얘기 하는데 그딴 얘기 필요 없어요. 아니, 일단 받아놓고 보는 겁니다. 받아놓고 안 되면 신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부분. 제가 이 부분들은 밑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놓을게요. 그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용도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업자 지휘승계라고 돼 있죠. 이 법조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무슨 또 모텔도 나와 있고 숙박시설도 나와 있어.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숙박시설도 식품위생법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 지휘승계
영업자 지휘생계라든가 그런 것들 반드시 받으시면 좋죠. 안 받으면 신규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제 39조에 보면 영업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업시설 전부를, 그죠?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업시설, 시설이잖아, 시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시설,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전부라잖아, 그죠?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 모텔이니까, 그죠? 모텔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보일러도 있을 수 있겠고, 온수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송풍장치, 뭐 닥트 시설이죠, 그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임차인이 시설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시설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시설 안 하고 기본 건물주가 시설했다. 건물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힌트를 좀 얻으시는 분은 빨리 얻고. 그러니까 이 영업자 지휘승계에 보면, 영업승계에 보면 영업 시설의 전부,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를 해야 돼요. 그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서 모텔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뭐 어떤 이런 시설들이 보일러 시설, 온수 시설, 아니면 뭐 닥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도 시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을 다 인수를 한 사람이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법조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영업 승계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업 지위 승계 계약서를 하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고만 하면, 그죠? 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자, 그러면, 자,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건물주가 시설한 것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혹시나 까먹고 설명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여러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단계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업자 지휘신고는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 가셨죠?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으면 신규로 하면 돼요. 신규로 하면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죠? 임차인이 나갈 때 때려 붓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떼갈 수도 있고 임차인 거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상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바로 영업 승계를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영업 허가증이죠, 허가증. 허가증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가 낙찰자인 박영춘이가 그냥 바로 승계를 받으면 좋은데, 계약서를 통해서 그게 안 됐을 경우,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그죠? 신규로 하면 돼요. 신규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신규로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아이고. 이건 이 물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물건 한번 보십시오. 이거 2에 1645. 한번 볼까? (2에 1645) 물건은 제가 봤을 땐 전라북도 뭐 덕진구에 있는 건데, 덕진구면 그래도 꽤 번잡한 도시죠. 구죠. 제가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덕진구가 아마 상업지구일 거예요. 상업지구. 이런 모텔 하나 괜찮죠? 뭐 18억짜리가 한 12억까지 떨어졌네, 현재요. 뭐 한번 가격 조사해보고. 근데 뭐 여기 특별한 거 있나? 뭐 유치권 있나? 유치권 없는 것 같은데? 유치권 없네요. 뭐 임차인이 주장한 유치권 없네. 뭐 이런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분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맞을 것, 그죠?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건 아마 어디서도 강의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토지건물 일괄 매각에서 숙박시설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건이. 자, 예를 들어 자연녹지라고 돼 있어요. 자연녹지.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서브 규제에 제가 20개 파일을 보내드리죠. 그럼 거기에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 밑에 쭉 내리면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죠? 물론 국토계획법에서 유임했죠. 그죠?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 그러면 자연녹지에서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허용행위 열거 방식이 있고 금지행위 열거 방식이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 보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 열거 방식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또 뭐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허용행위 열거 방식이에요.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 이것 돼, 이것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예를 들어 모텔이 자연녹지에 있어요. 지금요. 자연녹지에 이게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에 멋진 모텔이 하나 이렇게 있어. 러브호텔이 호텔이 하나 있어요. 모텔이 하나 있는데 자 옛날에 자연녹지에는 모텔 숙박시설이 허용이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지역, 주상공 지역 외, 그죠? 녹간농자에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이 안에 있는 모텔들은 이 도시, 용도지역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용도지역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용도지역을 보시고 이런 용도지역을 먼저 보시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봐야 돼요. 옛날에는 돼서 지금 자연녹지에 모텔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모텔이 삭제될 수가 있단 말이야.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 모텔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영업 허가장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갈 때 영업 허가장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영업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모텔 입지가 안 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뭐 관광특구, 뭐 관광 뭐 진흥지구, 관광개발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런 지구가 없이 그냥 자연녹지 지역 딱 이렇게 하나만 있다면 또 거기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숙박시설 그런 내용이 허용 건축물이 없다면 영업 승계를 통하지 않고는 신규로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상공 지역이 아닌 녹간농자, 비도시 지역이죠. 도시계획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강의 안 했으니까,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불러오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연녹지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조례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영업이 승계가 아니면 신규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린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상공 빼놓고는 주상공도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 거예요. 주상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녹간농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도시지역을 이해 가셨죠? 두 번째,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은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나누죠? 전, 일, 준으로 나누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물론 준주거지역은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 허가 나요. 대부분 거의 100%. 그렇지만 전용 주거지역일 경우는요. 이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제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모텔이 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허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영업 허가증을 내가 받아와야지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그죠?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또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이런 모텔 하나 인수해서, 그죠? 내가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중이용시설로 아니면 다중 어떤 그런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특히나 정화구역 있죠?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승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 있죠?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강의를 할 건데 나중에 아직 안 했어요. 이 용도지역. 근데 유예는 해놨습니다. 제 교재는 있어요.
허가 불허되는 업종이 있어요. 반드시 교육청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 불가지역도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불가지역도 있어요. 근데 준 지역에서는 대부분 허용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뭐 설명하겠지만 그런 거 때문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에서는 그죠? 쉽게 영업 허가를 안 내주죠. 그죠?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뭐 그런 사람 외에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안 내주죠. 그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그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시설도 안 내줍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뭐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이 음식점 허가라든가 이런 숙박시설 허가가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특히 조심하고, 제가 그린벨트에서 강의 많이 했죠. 그린벨트 음식점을 낙찰받았는데 영업 승계가 안 돼가지고 타이어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 시에, 경매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경매로 낙찰 시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유자가, 세 가지 경우. 소유자가 두 가지 경우죠. 소유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직접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운영 중이라고 한다면 영업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일러, 환기, 닥터시설, 샤워시설 등도 모두 인수하는 것이 간주하여 단독으로 영업 승계가 가능해요. 그죠? 이런 것은 바로 그냥 내가 낙찰 받으면 소유자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냥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수선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여기. 임차인이 운영 중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요, 줄을 그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업시설물 등은 임차인이 시설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업시설물들은 임차인의 시설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은 양도 양수를 통해야 해요. 그죠? 양도 양수 계약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서라고 똑같이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은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밑에 것은. 그러나 경매 감정평가서에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경매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운영 중인 시설물도 단독 승계가 가능해요. 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한 게, 이 시설물이 임차인 거냐 임대인 거냐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럼 임대인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차인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모텔 중개도 많이 해보고 모텔에 관련돼서 직접 운영도 해봤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개사 시절 경영과 운영 경험상, 모텔 운영 경험상 임대인 소유냐 임차인 소유냐에 따라서요, 내가 임차인하고 유리한 교지를 점해서 협상하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설명 안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 설명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행정처분 이런 건 대인 대물 다 알겠고, 영업수기가 불가능 업종 쉽게 분리하기 이런 건 제가 한번 써본 거고요. 그냥 유식할 척 하려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 물론 밑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교재만 찔렀고요. 용도 지역상 허가가 당연한 지역, 상업지역이라면 임차인과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어요. 왜? 상업지는 그래, 너 나하고 협상 안 해줘? 영업승계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냥 내가 너 명도 수정할게. 그죠? 그러면 돼요.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영업승계는 시설물에 대한 승계인 것이다. 그죠? 영업승계는 그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승계잖아요. 그죠? 시설물. 왜? 우리가 모텔 허가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시설, 샤워시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일러시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업 승계는 시설물에 대한 승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영업 승계가, 영업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 허가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협상이 안 되면 신규 허가를 특히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주차장법, 정화조, 소방법 등이 적용받아야 하고, 시설물 등도 새롭게 구비해야 하므로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 영업을 진행할 거면 명도성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뭐 안 그렇습니까? 모텔 내가 낙찰 받았어. 모텔 낙찰 받았어. 근데 단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전제 조건.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전제 조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조례로 허용이 돼야 돼요. 일단은 여기가. 그죠? 허용이 된다는 얘기. 만약에 허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허용이 안 되면 좀 조심스럽게 협상을 하는 게 좋죠. 그죠? 왜? 영업 허가가 승계가 안 되면 내가 신규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겁먹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는 먼저 확인할 게 뭐예요? 조례, 용도 지역. 먼저 확인하고,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대부분 주상공 지역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로, 뭐 영업 입주자하고 임차인하고 내가 말이야 설령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임차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내가 바로 그냥 그래 당신 나하고 협의 안 할 거야? 알았어. 뭐 너도 손해 나도 손해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협의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승계는 되는 어차피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녹관농자에 설치되어 있는 모텔 숙박시설은 그거 몇 개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 가셨죠? 어렵나요, 제 강의가? 어려운 거 없는데. 그래서 뭐 제 교재 말씀드렸지만 아까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바로 끌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